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손흥민은 무대 뒤편에서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살짝 떨리고 있었다. 무대 앞쪽 스포트라이트가 빛나는 곳에서는 수상자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까부터 본인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뚜렷한 소문이 들려왔다. 진행자가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주변에서는 왜 손흥민은 빼놓는 거지? 하고 수군댔다. 그 조용한 의심들은 점차 분노와 혼란으로 뒤바뀌어 가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담당 스태프인 듯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손흥민에게 속삭였다. 여긴 이미 명단이 다 확정되어 있고 저기 계신 시상위원장님은 수상자 외엔 굳이 언급 안 하신다고 들었습. 그러니 더는 문제 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도 공식 초청을 받았거든요. 손흥민은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소리 죽여 대답했다. 초청장에도 올해의 공로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그건 뭐 내부 사정상 바뀌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서 큰 소란이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남자는 곁눈질로 무대 상황을 살피면서 손흥민을 제지하려는 듯 손짓을 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근처 다른 스태프들에게도 전해졌고 무대 뒤 대기실 쪽 분위기는 서서히 얼어붙었다. 몇몇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듯했고 도대체 왜 그래? 누가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소공어리는 소리가 뒤섞였다.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는 사회자가 결선 진출자 명단을 마무리하며 다음 수상 부문으로 넘어가겠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잠깐, 뭐가 이상하잖아. 무대 아래에 한 관객이 곁에 앉은 친구에게 귓속말했다. 명단에 분명 손흥민이 있을 거라던데 아예 발표도 안 하고 넘어가네. 근데 아무도 항의 안 하는 분위기야. 저 사람 저기 뒤에서 막 서성거리는데 다른 사람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때 스태프가 급히 이어폰에 손을 얹고 지시를 받는 듯 하더니 손흥민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 시상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시담니 이후에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시겠다고 하니까 부디 무대에 올라가시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도 계속 참았는데 조금만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왜 이름이 아예 언급도 안 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부 사정이 생겼거나 명단이 수정된 것일 수 있다고. 여기는 대한스포츠 어워즈 본식 자리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왜 그런지 구구절절 설명할 의무도 없고요. 아니 그래도 저는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명단에서 빠진 이유라도 알아야. 이보세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 물러서 주세요. 스태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렇게 행사 진행을 방해하시면 저희도 안전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들은 주변 관객 일부가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에이, 저거 너무하잖아. 손흥민이 누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을 그냥 무시해. 하며 웅성거렸다.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이들도 보였다. 하지만 스태프는 여전히 보안 요원 부를까요? 라는 신호를 무전으로 보내고 있었다. 손흥민은 참담한 표정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 뭔가 큰 오해가 있거나 혹은 의도적 누락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공지를 했다. 다음 시상 부문은 올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국내 축구 선수들에게 드리는 특별상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객석이 다시 술렁였다. 드디어 손흥민 차례 아닌가? 설마 지금이라도 호명되겠지?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 솟아났다. 그러나 사회자는 3명의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또다시 손흥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온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어색해졌다. 그리고 바로 발표를 이어가는 사회자. 지금부터 이 3분 중에서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다. 그럼 손흥민 선수는요?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온 쪽을 돌아보았다. 무대 아래 한 관객이었다. 관객의 돌발 질문에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한번 탁 놓쳤고 시상위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서둘러 마이크를 잡았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계시다는 건 알고 있습 하지만 오늘은 수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신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 더 이상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홀 안에 정적이 감돌았다. 이어
한 명이 다시 외쳤다. 아니,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초청해놓고 왜 상을 안 준다고요? 시상위원장 박대성은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부 절차상 변경이 있었습 결정된 사안이니 더 이상 언론 플레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언론 플레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손흥민이 얼마나 대한민국 축구에 공헌했는데 무대 뒤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한숨을 푹 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스태프들도 난처해 보였고 객석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대로 내 이름이 아예 누락된 채 넘어가면 사람들은 오해할 거야. 내가 안 온 줄 알거나 아니면 내가 일부러 시상식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옆에서 한 스태프가 살짝 중재하려 애썼다. 손 선수님, 괜찮으시면 일단 행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나 대회 관계자분들께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이 빠진 걸 의아해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나요? 그럼 직접 무대에 오르시는 방법도 저한테 마이크가 주어질까요? 손흥민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냥 무작정 뛰쳐나가면 더 큰 소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이 무대 위에서는 시상식이 억지로 계속되고 있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갈라졌고 시상위원장 박대성은 관객들의 항의를 무시하며 공표를 이어갔다. 후보자 세 분 중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객석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야유와 박수 소리가 뒤엉켰다. 축하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혼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 이름 한 번만 언급해달라고 하는 외침도 들렸다. 결국 수상자로 호명된 이정우가 무대에 올랐지만 그는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 난감해 보였다.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 그리고 사실 제게도 손흥민 선배님은 특별한 롤모델이어서 오늘 같이 후보라고 들어서 굉장히 설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쩔쩔매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이정우의 모습에 곳곳에서 안쓰럽다는 표정이 감지되었다. 이제 끝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 사회자가 이어서 마무리 멘트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대성 위원장이 마이크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이상으로 모든 시상식 순서를 마무리함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말이 많지만 공식 명단에서 제외된 이상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 여기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서 일어나려던 사람들 중 일부가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갔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얼마나 애국했는데 왜 이름조차 발표 안 해? 소문에 의하면 이번 행사 스폰서 문제랑 얽혀 있다고 하던데? 뭔가 냄새가 이상해. 박대성은 그들을 깔보듯이 쳐다보며 똑같이 반복했다. 오늘 시상식은 종료되었습.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손흥민은 결심한 듯 걸음을 내딛었다. 죄송합니. 그냥 이대로 물러날 순 없을 것 같네요. 그는 주변 스태프를 지그시 바라본 후 조용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스태프가 잡으려 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이 저기 손흥민이 올라간다 하고 외치며 길을 열어주었다. 무대 진행 다 끝났다니까 지금 올라오시면 곤란합니다. 무대 관리팀장이 막아서며 쏘아붙였다. 보안 요원, 객석 여기저기서 놔둬요. 왜 막아? 하는 목소리가 터졌다. 수많은 핸드폰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정말 금방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손흥민은 간청하듯 시선은 부드럽게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박대성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미 오늘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대회 운영에 더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청중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다. 일부는 그래도 명단을 확정했으면 규칙을 따라야지 라며 박대성을 지지하는 눈치였고 대부분은
손흥민의 공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 며 항의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가고 기자들까지 몰려들었다. 저는 무리하게 상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천천히 무대를 밟았다. 조명이 이미 꺼진 무대 위이지만 그를 비추는 수많은 카메라 조명과 휴대전화 플래시가 있었다. 단지 궁금했어요. 왜 초청장을 받고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는지.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돌아가기엔 조금 억울하네요. 청중 사이에서 낡은 스피커가 울리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퍼져나왔다. 왜 안 불렀을까? 심사위원 중 누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스폰서하고 손흥민이 뭔가 맞지 않은 건가? 추측들이 난무했다. 박대성은 의자를 끌어 가까이 다가와 손흥민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당신 혼자만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닙니. 시상식이 이미 끝났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을 했는지 혹은 명단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히라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의무가 있죠? 이건 조직위원회가 정한 결정입니. 불만 있으면 문서로 문의하시죠. 여론몰이 그만하시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 혹시나 제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이번 시즌 성적이 부족해서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공식 초청장을 수령하고 온라인 사이트에도 예비 수상 후보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이름만 쏙 빠진 거니까 누가 된 사정인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박대성은 흘끗 객석을 둘러보고 마이크를 잡았다. 좋습. 그럼 여기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대회 스폰서 측에서 해외 구단 소속 선수는 이번 공로상 부문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 국내 리그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는 K리그 소속 혹은 국내 복귀 선수만 해당 분야에서 인정하기로 새 기준을 만들었죠. 그래서 당신 이름이 최종적으로 빠졌을 뿐입니다. 그럼 초청장은 왜 보냈습니까? 누군가 객석에서 소리쳤다. 초청장까지 보내놓고 기껏 참석했는데 모른 척하다니. 박대성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그건 스폰서 측과 우리 운영위 사이에 소통 문제가 있었던 거고 본인은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었다는 걸 통보받았어야 정상입니다. 손흥민은 마이크가 없어도 들릴 만큼 크게 말했다. 그런 통보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객석은 또다시 술렁였다.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하루 전까지 손흥민도 참석 예정이라고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박대성은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본인 매니지먼트 측에서 전달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 아무튼 오늘 수상자가 아닌 건 명백합니. 그러니 더는 식을 방해하지 마시고 내려가시죠. 한 남성이 일어나 상대적으로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그럼 사전에 소통이 안 된 잘못은 어디에 있든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아무런 언급 없이 지나갑니까? 적어도 정중한 사과나 해명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대성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이런 공개 장소에서 문제 제기하시니 곤란하다는 겁니. 이미 절차는 끝났고 위원회가 알아서 조치할 겁니다. 근데 벌써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어요. 또 다른 관객이 휴대폰을 치켜들며 외쳤다.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억울하거나 부당한 건 여기서 정정해 줘야죠. 박대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카메라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카메라 내리세요. 이건 공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관객들은 더 이상 카메라를 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실시간으로 찍고 있었다. 이거 큰 논란 되겠는데? 확실히 기록해 놔야지. 와글와글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무대 한가운데까지 걸어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오늘 수상 명단에서 빠진 건 여러분 들으신 대로 어떤 내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 저는 초청장만 믿고 왔는데 사실은 후보 자격이 없었나 봅니. 저 때문에 행사에 불편이 생긴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객석에서는 아니 왜 본인이 사과를 해? 라는 항의가 터졌다. 그 책임은 운영위가 져야지. 손흥민이 뭘 잘못했어? 하지만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님니 어떻게든 불편한 상황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사과드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 대신
지금까지 애써 준비하신 다른 선수들, 그리고 이정우 선수도 축하받아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려진 건 정말 안타깝습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대성은 지친 표정으로 하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얼른 말하고 내려가세요. 이 모든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기는 하지만 초청받아 온 사람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 한국 축구와 스포츠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일 겁니. 꼭 국내 리그 소속이어야만 공로를 인정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외에서 뛴다고 해도 늘 대한민국 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뀌든 저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파 선수들도 국내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은 눈살을 더 찌푸렸지만 더는 반박을 하지 않았다. 청중 사이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흘렀다. 맞는 말이네. 언제든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 손흥민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객석을 향해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오늘 상을 못 받게 됐지만 함께 후보에 오른 다른 선수들과 이미 상을 받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 제 자리에서 열심히 박수 칠 테니 앞으로도 함께 스포츠 발전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객석 곳곳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게 인간성이지. 진짜 멋있다. 손흥민.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흔들며 영상을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듯 보였다. 사회자도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한 관리 스태프가 다급히 뛰어와 박대성에게 귓속말했다. 위원장님, 상황이 너무 커졌어요. 실시간으로 기사 다 올라가고 시청자 반응도 아주 안 좋습. 협찬사 측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탓이라니까. 박대성은 답답한 듯 스태프를 노려보았다. 괜히 무대에 올라와서 소란을 피우니. 스태프는 난처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근데 SNS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무례하게 대했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박대성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내보였다. 관중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손흥민은 무대 아래쪽으로 조용히 내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머뭇거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요. 지금 갑작스러운 전달 사항이 있습. 주최 측에서 손흥민 선수께 별도의 특별 언급을 하고 싶다고 합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혼란이 술렁이자 박대성은 사회자를 향해 불만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사회자는 이미 받아놓은 귀한 지시를 무시할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자, 그러니까 아까는 공지되지 않았지만 우리 운영위가 손흥민 선수의 해외 활약과 국위 선양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박수가 일어났다. 우와, 이건 또 뭔가? 그럼 결국 상을 주긴 주네. 지금 급하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관객들은 의아하면서도 기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박대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제가 직접, 특별히 준비된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작은 패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지못해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내부 사정으로 인해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한 손흥민 선수의 노고를 인정하여 이렇게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습. 앞으로 더 큰 활약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어리둥절한 채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 감사패를 건네받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만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 무엇보다 오늘 다른 선수들께 마음껏 축하를 전하고 싶었는데 저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러자 박대성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악수를 건넸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러는 사이 사회자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고 외치자 객석에선 와 하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는 소공어렸다. 결국 큰 여론의 힘에 못 이겨서 저렇게 급히 상을 준 거네. 그래도 결국 잘 됐네.
그래도 위원장이 너무 고압적이었다. 조금 부끄러웠어. 사람들은 시상위원장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 제가 이 상을 받든 못 받든 오늘 이 무대에 올라온 건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 오늘 이렇게 특별패를 주신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계신 모든 선수분들 그리고 축구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소통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핑 도는 듯 감동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고 홀로비로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기자들은 손흥민에게 달려가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손 선수님, 혹시 오늘 시상식에서 미리 사과나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스폰서나 운영위원회와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급하게 특별상을 만든 건 결국 여론의식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답했다. 저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지만 오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 그래도 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함께 발전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운영위에서 마음 써주신 만큼 저 역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때 박대성이 근처를 지나가자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에게로 몰렸다. 위원장님, 이번 해프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마지못해 답했다. 아, 오늘 시상식 준비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손흥민 선수께 불편을 끼쳤습. 대회 운영의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왜 초청 후에 명단 제외 통보를 하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은 스폰서 측 요청과 위원회 내부 방침이 바뀌는 시점이 달라서 벌어진 착오입니.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곁에서 사람들이 이젠 손 선수한테 직접 사과하시죠. 손 선수도 근처에 있는데요. 라며 재촉하자 박대성은 다소 굳은 얼굴로 손흥민을 찾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손 선수,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제 불찰도 큽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잘 수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괜찮습니다. 박대성은 어렵게 말을 이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해외파를 배제한다는 규정 자체가 조금 졸속으로 결정된 면이 있었어요. 당시 스폰서와 협의하다 보니 국내 리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는 있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정말로 국내 리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도라면 그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다만 방식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박대성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당신 편에 서서 항의를 하고 또 당신은 상을 못 받아도 괜찮다며 다른 선수들을 축하해주고 솔직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손흥민은 머쓱한 듯 웃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 개인보다는 한국 축구의 전체 발전이 우선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들어 작은 환호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원장님, 잘못을 인정하시는 건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멋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해외파도 껴안을 수 있는 제도 만들면 좋겠네요. 박대성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 저도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운영위 관계자들과 스폰서 대표가 모여 작은 즉석 회의를 열었다. 손흥민도 초대받았고 몇몇 기자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근처를 살폈다. 문이 살짝 열린 곳 사이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단 오늘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공식 사과 문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 간부 중 한 명이 말했다. 스폰서 측도 함께 사과문에 동참해야 할까요? 대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국내 리그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뿐이고 여기서 이런 갈등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국내 리그 활성화 방침 자체는 좋다 쳐도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의 공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건 큰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 그리고 이건 오늘 사건으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다.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 저를 비롯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도 언제든 한국 축구에 기여할 마음이 있고 국내 리그가 더 성장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대성이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네, 오늘 많이 깨달았습. 앞으로 행사 기획이나 규정 변경 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 선수 초청 및 수상자 선정 방침도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다른 운영위 간부들도 거들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도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 초청 후 명단 제외라니 정말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스폰서 대표는 영업 후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 손 선수님께도 그리고 모든 축구 팬들에게도요. 오늘 일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이 다시 열렸다. 기자들은 우르르 몰려들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공식 발표 있나요? 하고 질문을 퍼부었다. 운영위 대변인이 나서서 짧은 브리핑을 했다. 네, 오늘 있었던 손흥민 선수 수상 누락 및 초청 혼선에 대해서 운영위와 스폰서 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 또한 향후 국내 리그와 해외파 선수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 선수님은 이 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 발언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간단하게 답했다. 저는 괜찮습. 앞으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상이니까요. 저녁 무렵 행사장 밖은 취재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사진 기자들, 방송 기자들, 스포츠 매체 관계자들이 각종 인터뷰를 따느라 분주했다. 손흥민이 행사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졌다. 손 선수, 오늘 결국 특별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처음엔 조금 당황했어요. 이름이 누락되고 이유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운영위가 사과했는데 개인적으로 기분이 조금 풀리셨습니까? 네, 솔직히 큰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축구가 좋아서 이 길을 걸었고 받은 사랑이 큰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니 운영위도 스폰서도 결국은 한국 축구를 위한다고 믿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일부 팬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 화이팅. 진짜 멋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 선수님, 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꼬마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부끄러워하며 다가왔다. 손흥민은 반갑게 웃으며 사인볼에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었다. 고마워요. 열심히 응원해줘요. 너도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며 물었다. 선수님은 상 못 받아도 괜찮아요? 손흥민은 머리를 살짝 긁적이며 웃었다. 상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상보다 더 중요한 건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거든. 오늘 같은 해프닝도 결국 모두가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 아이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역시 최고네요. 늘 응원할게요. 하고 즐겁게 돌아갔다. 그날 밤 온라인 뉴스와 SNS는 시상식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손흥민 누락, 운영위 횡포, 해외파 배제 논란, 결국 여론에 밀려 특별상 수여 같은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와 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대체로 손흥민의 성숙한 태도에 감탄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와, 저렇게 대인배라니. 상 안 받아도 다른 선수들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이다. 그런데 운영위 태도는 좀 개선해야겠다. 결국 사과하고 제도 바꾼다니 다행이네. 손흥민한테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대회 운영위는 빠른 속도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외파와 국내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겠다. 시상식 기준도 재점검하겠다. 고 밝혔다. 스폰서 역시 연이어 마케팅 협의가 잘못 전달되어 발생한 사태라고 해명하며 머리를 숙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손흥민은 SNS에 올라온 수많은 메시지를 잠깐 확인했다. 응원합니다. 역시 캡틴이다. 국대 레전드 고생했다. 댓글을 읽으며 피곤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근데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전부 형 편이고. 운영위도 급히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고. 기자들도 형 이야기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좀 마음이 안 좋네. 다른 선수들도 곤란했을 텐데. 특히 오늘 수상한 이정우 선수도 저 때문에 제대로 기쁨을 못 누렸을 거야. 아니에요. 이정우 선수도 형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자신은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고. 손흥민은 피식 웃었다. 그래, 다행이네. 정말 우리 축구인들 모두가 같이 발전하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이 운영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려놓은 게 눈에 들어왔다. 손이 형, 멋졌습니다. 우리도 힘이 납니다. 덕분에 해외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겠어요. 그는 하나하나 답장을 남겼다. 고맙다. 다음에 같이 밥 한번 하자. 우리 모두 힘내자. 채팅창은 밝은 농담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됐다. 어느새 그 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대한스포츠협회 사무실에 박대성이 손흥민을 초청했다. 이번에는 조용히 두 사람만 만나 따로 대화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손흥민은 약속 시간을 맞춰 사무실을 찾았고 깔끔한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손 선수,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성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얼마 전의 일은 여러모로 송구스러웠습. 제가 제대로 사과를 못 드려서. 아닙니, 이미 그날 사과하셨잖아요. 저도 문제를 제기한 건 맞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되죠. 박대성은 머뭇거리다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저희가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규정안입니 해외파 선수와 국내 리그 선수 모두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수상 기준을 개편하고 초청과 수상 절차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골자입니. 혹시 손 선수께서도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흥민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보이네요. 무엇보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국내 리그 발전이라는 대의와 해외파 선수의 공로 인정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 사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쳤을지도 몰라요. 다들 신경 쓴다고 했어도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방심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박대성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그날 시상식 때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해외파라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디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당신이 대중과 미디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했고요. 저를 특별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선수가 소중하잖아요. 저는 단지 많은 기회를 받아서 해외에 나갔을 뿐이고 그렇다고 국내 리그 선수가 더 부족하거나 덜 소중한 건 아니니까요. 박대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앞으로는 이런 태도를 바꾸겠습.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시상식 날 무대에서 당신에게 여론몰이 그만하라고 했던 말. 정말 안 좋았죠. 그 순간에는 분위기가 많이 예민했으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제가 오랜 세월 축구계에 몸담아 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오류를 지적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부끄럽지만 큰 계기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겠죠. 한국 축구 정말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외에서 배운 걸 최대한 공유하고 싶습니다. 박대성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합시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언제든 말씀하세. 저도 국내 축구에 계속 관심 가질 겁니다. 두 사람은 화해의 뜻으로 단단히 손을 마주잡았다. 며칠 뒤 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새로운 규정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국내 리그 선수 및 해외파 모두 동일 기준으로 평가, 초청 및 공지 의무화, 스폰서 개입 최소화 등이 핵심이었다. 기사 댓글에는 좋은 방향이네. 이제야 정상화되는 듯
손흥민 사건 덕에 한 걸음 발전했구나 등 긍정적인 반응이 넘쳤다. 그리고 일주일 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리그 선수들 몇 명과 해외파 선수들 그리고 협회 측 대표들이 다시 만났다. 거기엔 손흥민과 이정우도 참석했다. 상 받느라 정신없었지. 손흥민이 이정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이정우는 웃으며 답했다. 솔직히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형이랑 같은 무대에 서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너무 어수선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형이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시니 좋네요. 아니야, 내 활약도 대단하잖아. K리그에서 득점왕 했다면서. 아, 맞아요. 올해 운이 좀 좋았죠. 그래도 저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어서 앞으로 형만큼 노력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기회가 오면 해외도 나가고 또 국내로 돌아와서 팀에 기여하기도 하고 한 선수로서 경력 다양하게 쌓는 게 중요하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정우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던 협회 관계자는 작게 박수를 쳤다. 참 보기 좋습.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대내외적으로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요. 박대성도 그 자리에 참석해 조심스레 거들었다. 지난 시상식 때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덕분에 제도도 고치고 선수들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곁눈질로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 앞으로는 국내외 가리지 않고 다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네요. 간담회가 끝난 뒤 언론 앞에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며 박대성과 함께 손흥민이 나란히 섰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위원장님, 이전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요? 박대성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반성했습. 서로 다른 위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한국 축구를 빛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 규정은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겠죠. 또 다른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 선수, 이번 계기로 많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 소감이 어떠신가요? 손흥민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목격하셨잖아요. 과거엔 해외파인지 국내파인지 갖고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기자 간담회가 마무리될 무렵 한 언론인이 물었다. 손 선수님, 만약 다음 시상식에서 또다시 어떤 오해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글쎄요, 똑같이 제 소신을 말하겠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고 그걸 위해선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겁니. 다만 이번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아마 다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노력 중이니까요.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분열과 갈등을 떠올리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는 확실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진정성 어린 사과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새로운 문을 연 셈이었다. 행사장을 나오는 길 한 팬이 손흥민을 향해 뛰어와서 다음 경기도 꼭 승리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손흥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그 팬이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방송 출연 계획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선수님 일상도 궁금해해요. 꼭 구독하고 따라다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어 보이며 일단 축구에 집중해야죠. 하지만 좋은 기회가 된다면 팬들과 소통할 자리도 고민해 보겠습.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답했다. 바로 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다른 젊은 팬이 맞아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기대돼요.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시는 모습도 언제나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하고 외치자 손흥민은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힘이 많이 남니 감사해요.
그날 저녁 박대성은 협회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전에 없던 모습이었다. 경직되게만 일하던 그가 이제는 꼼꼼히 선수 의견을 수렴해 규정 개선안을 다듬고 있었다. 몇몇 직원이 퇴근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생들 하셨습. 내일 보죠.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폰서 측은 협회와 함께 국내 축구 발전 펀드를 강화하고 해외파와 협업하는 유소년 축구 클리닉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 운영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각종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멘트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입을 모았다. 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뭉클하다.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번 사건이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듯. 어느새 시상식 사태 이후로 한 달이 지나갔다. 그 사이 언론은 몇 번이나 스포츠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협회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규정을 발표하며 내년 시상식부터는 해외파도 동등한 기준에서 후보로 선정될 거라고 공표했다. 스폰서 역시 이전처럼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며 공개 선언을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에 머물던 몇몇 한국인 축구 선수들도 인터뷰에서 드디어 우리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국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겠다. 손흥민 선배의 발언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손흥민은 훈련과 경기를 계속 소화하면서도 협회 측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케줄이 빡빡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이어가는 거니까요. 라며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었다. 해외파에 대한 기준은 어때요? 너무 빡세지 않은지 확인해야죠. 해외에서 뛰다 돌아오는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물음을 던지고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친분 있는 후배들에게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도 해외 무대에서 열심히 활약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너희가 잘하면 한국 축구가 같이 빛나는 거니까. 하고 독려해 주었다. 후배들은 형, 저희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며 열정을 불태웠다. 하루는 어느 스포츠 전문 채널의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 선수, 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합니. 나라를 빛내고 축구를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죠. 이번 시상식 사태는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배움이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전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이 스포츠계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는 물었다. 정말 멋진 마음가짐이십니?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실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손 선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다. 저야 언제나 환영이죠. 여러분, 한국 축구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 그 변화를 이끄는 건 사실 저 같은 선수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도 내주세. 함께 바꿔가면 더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겁니.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시즌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크게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손흥민은 조금 이른 휴식을 취하려고 숙소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시내. 얼마 전만 해도 그 시상식 무대에서의 갈등과 분노, 혼란이 생생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정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박대성 위원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다음 달 유소년 축구 행사에 해외파 국내파 선수들 함께 초청해서 시범 경기 열 예정이니 손 선수도 참석 가능할까요?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쳤다. 물론이죠.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
다 같이 즐겁게 만들어 봅시다. 메시지를 전송한 뒤 그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다짐했다. 누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기록을 세우든 결국 우리는 함께 가야 할 동료들이니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이정우의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마자 이정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형, 저 유소년 행사 때 같이 뛸 수 있는 거 맞죠? 와, 진짜 기대돼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후배들에게 멋진 추억도 만들어주고 형들도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자.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더 빛날 거야. 이정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네, 형. 저도 열심히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닫은 손흥민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훈련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부당한 대우와 갈등, 오해가 뒤섞였던 그날의 시상식. 그러나 결국 진심 어린 대화와 서로를 향한 존중이 길을 열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상식이 되겠지. 그는 속삭이듯 말하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을 통해 배웠다. 한 사람이 바라는 공정과 존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걸. 그 사실을 우리 모두도 기억하자.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번 이야기처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용기와 희망이 전해지리라. 자,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와 모든 스포츠에 대한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 또 박대성 같은 인물의 반성과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시길.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긴 시상식 논란은 손흥민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